안녕하세요 여러분, 데크트리입니다. 두 개가 있으면 좋은 게 뭐가 있지? 손도 두 개, 눈도 두 개, 심장이 두 개, 애인도 두 명. 이건 좀 아니지. 자, 우리가 사용하는 노트북 대부분 디스플레이가 하나 있죠.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제품은 디스플레이가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하나, 총 두 개가 있습니다. 오늘 볼 제품은 에이수스의 젠북 상위 라인업인 젠북 프로 15 UX535 Li 모델입니다. 젠북은 뭐 따로 설명이 필요 없죠. 워낙 인기가 많고 작고 가벼운 제품부터 이렇게 특이한 모델들까지 다양한 라인업이 있으면서 대부분 젠북 라인업은 완성도가 높은 편이라 인기가 많아요. 아무튼 오늘은 신상 젠북 프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끼리! 우선 딱 보는 빌드 퀄리티가 상당히 뛰어납니다. 다이아몬드 커팅된 알루미늄 합금의 바디와 파인 그레이 컬러는 젠북 특유의 느낌이 나면서 고급스러움이 묻어 있습니다. 메인 디스플레이는 15.6인치 4K 터치 패널이고 상단에 윈도우 헬로우를 지원하는 IR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으며 팜레스트에 있는 스크린 패드는 두 가지 해상도를 지원하는 5.65인치의 크기입니다. 무게는 스펙상 2kg에 실측 시 약간 적게 나오고 두께는 18mm의 하단에 고무 범퍼를 포함한 두께도 21mm로 슬림합니다. 젠북은 에르고 리프트 힌지가 사용되죠. 노트북을 열면 이렇게 뒷부분이 올라가면서 최적의 타이핑 각도와 발열에 유리한 구조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키패드는 10키가 포함된 엣지 투 엣지의 풀배열로 3단계 조절 가능한 화이트 백라이트가 탑재되어 있고 살짝 오목하게 들어간 키캡의 모양과 여유있는 키트랩을 키 간격으로 게임투북이 아닌 포지션의 노트북 중에선 상당히 괜찮은 키감을 제공해 줍니다. 포트의 구성은 왼쪽에 카드리더와 HDMI, USB-A 포트가 있고 오른쪽으로 썬더볼트와 오디오 전원 단자가 있어요. 포트 구성이 굉장히 심플하죠. 사용하면서 좀 아쉬웠던 게 USB가 A 하나와 C 하나 이렇게 두 개만 있어서 포트가 좀 부족했던 게 많이 아쉬웠습니다. 디스플레이는 15.6인치 4K 해상도에 터치를 지원하는 글레어 패널이에요. 글레어라서 좀 반사가 될 수 있지만 확실히 논글레어보다 상당히 선명하게 보입니다. 스펙상의 색 재현율은 sRGB 100%, 최대 밝기 350니트인데 측정을 해볼게요. sRGB는 95%, P3는 78%를 커버하고 있고 sRGB 영역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녹색 영역이 살짝 빠져있죠. 그리고 기본 상태에서의 감마는 2.3이 측정되고 스펙상 최대 밝기가 350니트인데 밝기 100% 설정해서 415니트가 측정이 됐네요. 백색점의 균일성은 편차가 아주 크진 않지만 오른쪽으로 갈수록 약간 편차가 나타나고 광도 균일성 역시 오른쪽과 아래쪽으로 갈수록 좀 더 어둡게 측정됩니다. 색상 정확도를 나타내는 델타 E는 최대 5.49, 평균 1.1로 노트북에서는 상당히 우수한 색상 정확도를 보여줍니다. 4K 해상도와 터치를 지원하고 색상 정확도가 상당히 우수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는 꽤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노트북의 시그니처인 스크린 패드, 이게 단순히 보조 패드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윈도우에서 아예 별도의 디스플레이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이 스크린 패드 활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기본 앱들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스마트폰처럼 페이지도 넘길 수 있어요. 스크린 패드는 펑션키 조합으로 간단히 켜고 끌 수도 있고 터치패드를 쓸 때는 여기를 눌러주면 바로 터치패드가 활성화됩니다. 간단히 오늘의 날씨를 이렇게 본다거나 계산기도 사용해 봅니다. 자주 사용하는 앱이 있다면 여기다 추가해서 바로 이렇게 실행을 시켜줄 수도 있고 이렇게 그룹으로 묶어준다면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을 한 번에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나의 에이수스 앱과 연결을 해놓으면 전화도 받을 수 있고 통화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여친의 전화는 이렇게 받아주고 받기 싫은 전화가 있다면 바로 꺼주세요. 과제를 하거나 보고서를 쓰는데 보조자료를 계속 봐야 할 때도 있죠. 그럴 때는 밑으로 내려주고 작업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엑스퍼트 앱들은 이렇게 오피스 작업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노래가 땡기죠. 뮤직 플레이어를 바로 스크린 패드로 내려주고 원하는 노래를 틀어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일을 하다 보면 꼭 어제 못 본 드라마가 생각이 나죠. 바로 스크린 패드로 내려줍니다. 화질이 별로인 것 같다고요? 여기 설정에서 간단하게 해상도를 바꿔줍니다. 그럼 넷플릭스도 FHD로 재생이 돼서 깨끗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된다고? 내가 진짜 설마 했는데 되네? 야, 너 일 안 하냐? 저 지금 일하고 있는 중인데요?
갔네. 경쟁 돌려야 되는데. 이렇게 몇 가지 활용하는 걸 봤는데 편리한 기능들이 좀 보이죠. 당연히 이게 모든 기능은 아니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텔 i7 10750H와 엔비디아 GTX 1650 Ti 조합이에요. 어차피 이 노트북이 지금 RTX가 들어가는 포지션이 아니기 때문에 적당한 성능과 전력 사용을 생각하면 지금의 인텔에서는 아직까지도 괜찮은 조합으로 보이지만 빨리 신제품이 나와줘야 됩니다. 기본 램은 16GB, SSD는 512GB가 탑재되어 있고 거기에 요즘 원격이나 화상으로 작업 많이 하죠. 안정된 무선 연결을 위해 와이파이 마스터 기술과 AI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고 튼튼하게 밀스펙 인증을 받았습니다. SSD는 순차 최대 읽기 1980MB, 쓰기 980MB 정도가 측정됐고 쓰는데 지장은 없는 속도지만 요즘 나오는 SSD에 비해서는 조금 아쉽습니다. 시네벤치는 R20에서 3000점을 넘게 시작해서 2700점대에 머물고 있고 23 버전에선 멀티코어 7100점 정도가 나왔어요. 평균 온도는 70도를 조금 넘고 있고 10750H를 생각하면 점수나 온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파이어 스트라이크와 타임 스파이는 그래픽 점수 각각 8400점대와 3100점대가 나오고 1650ti니까 RTX랑은 당연히 차이가 많이 나죠. 프리미어 프로 벤치인 퓨젯 벤치에선 플레이백 81점, 그래픽 31점, 종합 506점이 기록됐고 요즘 노트북들과 비교하면 아주 높은 점수는 아니지만 조합을 생각하면 일단 500점을 넘었기 때문에 영상 작업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코딩을 해보면 10분 28초 FHD 영상은 4분 32초 정도가 걸렸고 같은 스펙이어도 게이밍 노트북보다는 시간이 좀 더 걸리면서 램이 많은 타이거 레이크랑 비슷합니다. 11분 46초짜리 4K 영상은 17분 정도가 걸렸고 확실히 프리미어 프로가 GPU 가속을 많이 지원하면서 그래픽카드에 의한 차이가 크게 나타납니다. 게임을 해보면 4K 해상도기 때문에 옵션을 좀 조절해줘야 되고 오버워치는 스케일을 75% 정도로 낮춰주면 평균 40에서 85프레임 정도가 측정이 됩니다. 옵션이 낮아도 4K라서 그래픽이 떨어지진 않기 때문에 낮은 옵션에서 필요한 것들만 좀 더 추가해서 플레이해주면 60프레임으로 충분히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배터리가 96W의 대용량 배터리가 들어가서 러닝타임이 생각보다 길어요. 화면 밝기 100%에서 유튜브 4K를 연속 재생해보면 약 7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했고 인코딩이나 게임을 연속으로 돌려보면 1시간 조금 넘게 사용이 가능했어요. 한 가지 아쉬운 건 C타입의 썬더볼트가 있지만 PD 충전을 지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적당히 긴 시간을 사용할 수 있지만 고부하 작업이나 사용 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면 어댑터를 꼭 챙겨서 나가야 됩니다. 배터리로 유튜브 재생 시 내외부 온도 모두 상당히 낮습니다. 경량형과 달리 디스플레이 쪽이 아닌 좌우로 열 배출되는 게 확연히 보이죠. 게임을 해보면 이제 좀 따뜻해졌지만 크기와 소음을 생각하면 좋은 설계라고 생각합니다. CPU 온도가 90도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고부하 작업 시 전체적인 평균 온도도 70도를 약간 넘지만 그렇게 높게 측정되진 않아요. 그런데 무엇보다 상당히 조용합니다. 지금 촬영을 하면서 계속 노트북을 틀어놓고 있는데 팬이 거의 돌지 않다가 지금은 돌고 있긴 해요. 근데 소리가 뒤에 있는 PC의 쿨링팬이 더 크게 들릴 정도로 굉장히 조용한 소리고 게임이나 인코딩을 해서 부하가 올라가는 작업을 해도 소리가 굉장히 차분한 편이죠. 보통 노트북의 이 쿨링팬들이 왱왱거리면서 좀 빨리 돌면 시끄러워지는데 이 젠북이 원래 이랬었나? 아무튼 쿨링팬의 소음은 상당히 차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Don't
여기까지 해서 에이수스 젠북 프로 15 UX535 Li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제 생각엔 4K와 터치 패널이 조합된 좋은 디스플레이와 이 팜레스트에 있는 스크린 패드가 이 노트북의 아이덴티티라고 생각하고, 이것들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만족도가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가장 아쉬운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USB가 A타입 하나와 C타입 하나가 있어서 둘 중에 하나라도 포트를 사용하게 되면 같은 포트는 사용할 수가 없어서 이게 제일 좀 불편하더라고요. 아마 제가 사용하면서 이 제품의 거의 유일한 단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종합해보면 사진이나 영상, 일러스트 같은 디자인 작업을 하기에도 좋고 적당한 수준의 게임도 할 수 있죠. 아주 가벼운 경량형은 아니지만 배터리가 대용량이라 외부에서도 어느 정도 사용 시간이 확보되는 올라운더 성격의 노트북이에요. 그래서 디자이너 분들 서브로 활용하기에도 좋아 보이고 유튜브 영상 제작용으로도 쓰기 좋고 회사원들이나 대학생 분들도 여러 방면에서 꽤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노트북으로 보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빠이!